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52번째 칼럼. 통치자의 재산관리법. 절대 권력자가 탐욕을 부리면 얼마든지 축제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제동을 걸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이 융성할 때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에게도 그런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는 1년 임기로 선출하는 장군의 직위에 15년 동안 해마다 취임할 정도로 사실상 제1인자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그를 두고 영웅전에서 권력에서 왕들과 참주들을 능가했다고 묘사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누린 페리클레스는 뇌물에 무관심했고 자신의 임기 동안 재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기금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 등 도시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또 시민의 부와 행복을 증진하는 일에 매진했지만 공금을 착복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그의 재산은 아버지가 물려준 상태에서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역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니 돈벌이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당한 재산을 허투루 관리에 날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무로 바쁜데 재산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싫어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나오는 소출을 몽땅 판 다음 살림에 필요한 것들은 시장에서 그때그때 구입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지 않고 하루분의 생활비만 주어 쓰고 남는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여윳돈 없이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페리클레스가 가정의 재무관리에 철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하인이 꼼꼼하게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페리클레스에게 특별한 훈련과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돈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는 아버지의 꼼꼼함에 가족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낭비벽이 심했던 큰아들 크산티포스와 부잣집 태생인 맏며느리의 불만이 심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친구에게 아버지의 지시라고 속여 돈을 빌려 쓴 후 갚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채권자가 페리클레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페리클레스는 빚을 갚기는커녕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큰아들은 동네방네 아버지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제 아내와 정을 통했다고 중상모략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자간의 불화는 아들이 역병으로 죽을 때까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페리클레스는 재물에 대한 결벽증으로 인해 가정불화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민중의 교만과 오판을 꾸짖을 수 있었던 페리클레스의 힘은 바로 그의 청렴하고 고결한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뇌물수수와 공금 유용의 범죄 전력이 수두룩하니 부정부패 전과자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어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당당하려거든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는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부정축제를 경계하며 검소하게 살아서 낭비벽이 심했던 큰아들과 맏며느리와는 척을 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각종 부정축제에 관련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단호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